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사냥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네. 구독자 한 분께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댓글로 분석을 원하는 종목들을 남겨주시면 사냥 의뢰라는 재생 목록으로 묶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영상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기획을 해봤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의뢰 주신 한 종목 한 종목 소중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거시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2편에서는 수급적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 흐름부터 한번 빠르게 보시죠. 2022년 4분기 때 이 아이폰 판매량 추이가 이렇게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중국의 이번에 정저우에서 폭스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죠. 네, 코로나로 이렇게 묶어둔 그 공장 노동자들이 불만이 폭발하면서 공장을 탈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잠시 동안 가동 중단이 됐고요. 특히 이렇게 연말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매출량이 원래는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애플의 폭스콘 공장 가동률이 다시 90%까지 회복됐다는 기사가 1월 3일 날 나왔습니다. 네, 며칠 전이죠. 그래서 지금 빠른 정상화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가동률이 90%까지 올라갔다. 네, 그래서 다시 20만 명의 근로자를 확보해서 좀 문제가 없이 가동이 될 수 있겠고, 이 공장 자체가 설날에 특히 쇼핑 시즌을 앞두고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시적인 안 좋은 모습은 좀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이 아이폰 특히 애플의 마켓쉐어 추이가 좀 괜찮아요. 25% 정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하는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실제로 중국에서 고가 모델 위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쪽으로 판매 비중도 지금 애플 쪽에서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해요. 예, 생산의 비중을. 그래서 이제 구매 여력이 큰 소비자들이 화웨이 같은 그러한 모델보다는 애플의 고가 모델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말인 즉슨 경기 흐름에 좀 둔감한 비탄력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게 이노텍에 있는 제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애플에서 고가 모델 비중을 그 생산량을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시설 투자를 애플에서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1조 7천억,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조 6,500억 정도인데 이 광학 솔루션 사업, 즉 카메라 모듈 사업이죠.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합니다. 이 자기 자본이 3조 3천억인 LG 이노텍이 그거의 반인 거의 1조 6,500억을 지금 시설 투자에다가 한다는 게 역대 최대래요. 뭐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애플의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사가 됐고요. 오필름이라고 하는 회사랑 또 일본의 샤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애플 쪽으로 카메라 모듈 공급을 LG 이노텍과 함께 마켓을 쉐어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19 이후로 좀 마켓 쉐어가 많이 그쪽 오필름이랑 샤프 쪽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이 최대 공급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내년에 나올 아이폰 15 그쪽에 이제 고급 고가 모델 쪽으로 이 카메라 모듈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 1조 7천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15에 결국에는 이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내년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그게 광학 줌이래요. 그래서 렌즈를 직접 이동을 시켜서 이 피사체를 직접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면에 디지털 줌은 이미지 자체를 그냥 늘리는 것에 불과해서 이 화소, 즉 화질이 좀 저하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질 높은 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폴디드 줌이 또 아이폰 15에 카메라 모듈 단독 공급체로 LG 이노텍이 선정됐다는 얘기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가격 이 협상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LG 이노텍 특히 지금 카메라 모듈이 이 모바일 쪽으로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쪽에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사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뭐 그게 아직은
정확하게 공시된 바는 없어요. 그냥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정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진 이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와 같은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이 완성차 회사로의 또 그쪽의 자율주행 그리고 ADAS 같은 또 최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뭐 이런 쪽에 들어갈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공급이 늘어날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매출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서 이 내수 소비 진작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뭐 종목이나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이 아이폰 이쪽도 그러한 것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시적 부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제가 이제 분기별로 좀 봤는데 2018년 4분기부터 지금 3분기, 2022년 3분기까지 꾸준히 한 4년 이상을 봤는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지금 보시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애플발 이 공급, 매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카메라 모듈 공급에서 특히 차질 없이 LG 이노텍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쪽도 한번 보시면, 현금 흐름도 지금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 꾸준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좋았던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매출 채권의 감소, 증가, 요 부분이 좀 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증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분기에 이연이 돼서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고요. 실제로 요즘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흐름이었다 보니까 또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투자는 아주 공격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보라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 때도 또 잠깐 못 벌 때도 이 시설 투자에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그런 담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애플이라는 소리고요. 최근 들어서 뭐 애플도 이렇게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올해부터 내년도 업황이 또 특히 아이폰에 대한 고가 모델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실 거는 재무 비율인데요.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은 158% 정도인데 여기 한 200% 미만이면 뭐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고 이 투자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또 채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금 꾸준히 한 150%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크게 200%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으면 큰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지금 30.5, 30.8.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 작년 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자 보상 배율이 30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또 이익 관련 지표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률, ROE, 그리고 뭐 매출 총이익률, 결국에는 이 순이익 관련된 이익 관련 지표도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PBR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BR 밴드가 지금 실제로 굉장히 낮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배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뭐 1.0배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다운사이드로 내려갈 수 있는 하방은 좀 제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꺾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PBR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 거시적인 흐름상 생겼던 단기적인 공급 차질 이슈는 좀 잦아드는 형국이었고 애플향 매출은 또 다음 모델인 아이폰 15에서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필름이나 샤프 쪽이 자꾸 마켓 쉐어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가 거의 1조 7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하고 있었고,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단독 공급이라는 또 확실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고가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변화되고 있었고, 또 위드 코로나 기조로 인해서 내수 소비 진작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앞으로 LG 이노텍의 매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시적 재료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기대해봐야 될 부분은 이 모바일 쪽의 광학 솔루션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은 매출 비중이 적지만 미래 가치가 큰 자율주행 자동차 쪽 ADAS 최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쪽에서 카메라 모듈 적용이 어떻게 될지, 또 VR 고글 관련된 쪽 매출도 증대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 구조 탄탄한 모습이었고요. 자기 자본이 충분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한 1조 6천억 넘는 금액을 더 확실하게 집행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3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별로였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매출 채권 증가 이슈였기 때문에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았다라는 뜻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급적, 기술적 흐름에 대한 2편 영상에서는 이 당장 투자하기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짚어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거시적 또 재무적 분석을 큰 그림을 좀 그려봤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